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곧 개막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미국 야구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저녁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일본에서 하죠. 그리고 이제 EPL과 EFL, 그리고 J리그까지 7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방송하면서 조합 데이터표도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기록한 이 방송하면서 조합 연승 기록들로는 이 방송한 첫 해 3회, 작년 4회 포함해서 7번, 2년 반 정도 방송을 했는데 10연승 이상 기록만 무려 7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2, 3년에도 한두 개 갖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걸 이제 7개를 갖고 있고요. 물론 뭐 7연승부터 9연승 기록들도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숲TV, 이제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이 게시판 들어오시면은 투명을 공개해놨습니다. 개인 통산 기록이라는 여기 게시글에 들어와 보시면은 제가 기록했던 이 10연승 이상 기록 총 7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뭐 링크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은 그때 당시 기록했던 이렇게 또 적중 내역들 모두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도 뭐 연승이라는 걸 타보고 싶다. 뭐 나도 뭐 장줄 한번 타보고 싶다. 뭐 10연승 이상 기록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더 건설적으로 베팅하실 분들께서는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숲TV 형님들은 별풍선 개수 맞춰서 후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적극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허위 신고는 정말 강력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형들아,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전체적인 분석보다 분석이 조금은 빗나가는데 이게 조합 데이터가 이제 자꾸 적중을 한다라고 게시글 올라오는데 맞냐라고 하실 수가 있긴 한데, 이게 오늘도 제가 요거 띄워드린 거 보시면은 NBA 구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휴스턴 마헨 그리고 미네 오바까지 또 잘 가지고 오게 됐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제가 그 구간 굉장히 좋게 말씀드렸어요. 미네소타 마헨슨 그걸 좀 좋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어쨌든 저희는 이제 미네소타 오바를 1순위로 가져갔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다릅니다. 어쨌든 유튜브 형님들도 전체적인 분석만 듣고 골라 가실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이제 좋은 분석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조합으로 제가 가져가는 어떤 유료성 데이터는 조금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양해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휴스턴이랑 시카고 불스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드릴게요. 요거 형들 앞쪽에 두 경기가 더 있어요. 보스턴이랑 브루클린이랑 오클라호마랑 디트로이트가 있는데 두 경기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이게 조금 칸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 두 경기가 새벽 경기예요. 새벽 경기라서 이제 아침에 GTD를 보고 배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냈고요. 좀 가볍게만, 정말 가볍게만 좀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브루클린이나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누가 봐도 보스턴이 압도적으로 좋은 경기는 맞긴 한데, 문제는 보스턴이 원정 백투백이야. 그리고 보스턴이 지금 위치되어 있는 지금 상태가 동부 구간에서도 뉴욕 닉스가 3위 구간인데 사실 브런슨이 빠져있기 때문에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2위가 보스턴이거든요. 그리고 1위가 이제 클리블랜드인데, 클리블랜드랑 경기 차이가 지금 얘들이 10경기가 넘게 차이가 날 거야. 근데 남은 잔여 수가 잔여 경기가 17경기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보스턴 입장에서는 그냥 2위를 수성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플레이오프가 NBA는 이제 1위 뭐 8위 이런 식으로 2위 7위 이렇게 맞붙기 때문에 한 시드라도 더 올려야 되는 건 맞기는 한데, 보스턴 입장에서는 사실 뭐 더 내려갈 가능성도 없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라 아마 주전 멤버들 좀 로테이션 돌려가면서 게임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다 원정 백투백이라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 브루클린이다 보니까 굳이 저는 이 경기를 뭐 이제 가져가는 걸 권장드리진 않고요. 심지어 또 새벽 경기야. 그래서 GTD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디트로이트랑 이제 오클라호마 구간인데,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바 찍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트로이트의 문제점은 형들 아직까지 수비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직전 경기 보셨죠 여러분들? 다 실점 또 했습니다. 이게 워싱턴이라는 팀 상대로도 사실 거의 뭐 130 실점에 가까운 수준의 실점을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는 물론 홈 경기에서 게임을 잘하고 있고 최근에, 그리고 밸런스도 좋고 이번 시즌 비커세브 감독이 팀을 잘 키우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그 다득점을 하는 팀들한테는 이 수비에 대한 이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오클라호마 입장에서도 이제 뭐 어느 정도 로테이션 좀 돌려가면서 플레이오프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얘네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알고 있는 이 조금만 분석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오클라호마 입장에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마 좀 더 다득점 형태로 달리는 게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제이더비랑 오늘 홈그랜이 둘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제이더비랑 홈그랜이 둘 다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에다가 제일린을 넣을 것 같아요. 제일린 넣고 하르테슈타인으로 또 꾸릴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제 어택하는 형태로, 림을 조금 더 어택하는 형태로 게임을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바만 봅시다. 오바만. 다음은 휴스턴과 시카고 불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핵심들만 좀 잡아드릴게요, 형들. 오늘 경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 이제 경기에 대한 요약본이 이제 데이터 표입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데이터 표가 뭔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경기를 봤는데 이 경기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돈을 걸고 이제 갈 수 있는 주력들을 추려놓은 게 데이터 표라는 겁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카톡으로. 데이터 표가 뭔가요? 데이터 표 어떻게 받나요? 연락이 많이 오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휴스턴이랑 이제 시카고 불스 구간인데 전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압도적입니다. 뭐 시카고 불스가 이제 휴스턴이 뭐 물론 백투백 경기죠. 백투백 이제 경기긴 합니다만 홈 백투백 경기고, 오늘 휴스턴 형들 홈 경기에서 하는 거 보셨죠? 얘네들은 결국에 벤블릿 뛸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리고 벤블릿이 감을 좀 잡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댈러스란 팀 자체가 사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댈러스랑 유타 요 두 팀은 후반기 때 원정 경기에서는 무조건 그냥 홈팀 마인 찍으시면 됩니다. 그런 팀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휴스턴 마인승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우리 또 주력 구간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휴스턴이 오늘 댈러스를 상대로 정말 압도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잘했죠. 공격도 잘했고 수비도 잘했습니다. 다만 오늘 시카고 불스 전에서도 이게 조시 기디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휴스턴 승이에요. 그리고 마인 승입니다. 근데 이제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제 방송 이제 유튜브로 접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불스 원정 불스 역배입니다, 형들. 원정 불스 역배이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분석은 휴스턴을 보는 게 맞기는 한데, 제가 이번 시즌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이 NBA를 봐오면서 느꼈던 거는 원정 시카고 불스 역배는 뭐가 있어. 이게 전술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불스 역배 보겠습니다. 불스 역배에다가 그냥 프랜스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안 되긴 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분석하는 게 불스 원정 경기야. 그래서 불스 역배 프랜에다가 오바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휴스턴도 어제는 볼의 흐름 좀 잡아 나가고 있고, 어제도 또 볼의 흐름 괜찮았죠. 여기에다가 불스도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은 아마 많은 이제 야투 값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로이스 형님 아직 못 받으셨다고? 로이스 형님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송이 다 됐고요. 바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멤피스와 마이애미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쪽지 보내주신 형님 쪽지 안 왔는데? 쪽지 보내주셨다고 오늘 주력 관련해서. 근데 왜 카톡이 안 오셨지 진짜? 자, 일단은 멤피스랑 마이애미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자모란트가 뛸 수 있는 멤피스는 제가 웬만하면 반대를 이제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제 클리블랜드가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 와, 이제 클리블랜드는 이게 화력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진짜 종잡을 수가 없는 팀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제 제가 클리블랜드가 불안하다 말씀드렸던 이유도 원정 경기에서 가끔 좀 이제 외곽의 야투감을 잡지 못하는 경기들이 많아요, 클리블랜드가. 그래서 멤피스가 기본적인 이제 득점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게 저는 클리블랜드 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클리블랜드가 뭐 어제 경기 거의 뭐 야투를 폭격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멤피스 입장에서 못했던 건 아니었고요. 다만 멤피스가 최근에 홈 경기에서 예전에 뭐 130득점도 하고 막 많이 하면 140득점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최다 득점이 한 120인 것 같아.
진짜 많이 넣어봐야 뭐 정말 가끔 130. 그만큼 멤피스가 생각보다 홈 경기 최근에 많은 득점을 동반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물론 이제 120득점이 적은 득점은 아니지만 멤피스가 또 수비가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좀 넣어줘야 경쟁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좀 아쉽고, 다만 이제 원정 마이애미라고 한다면 사실 멤피스가 오늘 한 120득점만 넣어도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지금 3가드에다가 계속해서 4번에 위긴스 넣고 그 다음에 뱀 아데바요를 고집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공격 형태의 어떤 전술을 쓰고 있긴 한데 문제는 지금 득점이 안 나옵니다. 마이애미들도 이제 버틀러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볼의 흐름 자체가 죽었고, 그리고 이제 버틀러가 계속해서 포스트 안쪽을 들어가 주면서 상대팀의 이제 외곽 수비들을 안쪽으로 끌고 들어온 게 마이애미 외곽 자원들을 살아나기에 너무나도 좀 적합한 그런 형태로 게임을 끌고 나갔었지만,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마이애미가 잘 되고 있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직전 경기 보시면 이 위긴스가 그런 형태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림도 없죠. 만약에 위긴스가 그게 된다라고 했으면 골스 있었을 때 이미 됐겠지. 근데 위긴스는 그냥 얘는 사실 골스가 참 잘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트레이드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애미는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홈 경기에서의 그 외곽 임팩트. 다만 이제 원정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공격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전체 시즌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마이애미의 원정 공격력은 믿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았을 때 멤피스가 기본 득점값만 해줘도 이 경기는 충분히 끌고 올 수 있는 게임은 맞다. 멤피스 승에다가 마헨슨까지 볼게요. 언더바는 오바까지 모두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오바가 조금 불안한 게, 마이애미가 최근에 이제 고득점을 잘 못했고, 그리고 멤피스도 막 정말 시원시원하게 막 고득점을 한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백투백 경기이기도 하고, 오바 가시는 분들은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다음은 미러키와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복수전이죠. 미러키가 직전 인디애나 원정 가가지고 이제 1점 차로 패배를 당했고, 그때도 할리버튼 뭐 별 희한하게 던진 3점이 쳐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인디애나가 역배를 만들어냈던 거였는데, 사실 미러키의 지금 이 라인업으로 사실 쥐긴 쉽지 않습니다. 홈 경기에서 릴라드가 1번에서 뛰고 있다라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원가드 형태예요. 그러니까 미러키는 지금 원가드 형태의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원가드 형태라는 게 이제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형들이 보셨던 그 원가드 형태의 게임이 맞습니다. 그 재미없는 그런 게임이 맞는데, 다만 이제 릴라드가 1번에 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요. 릴라드는 1번과 2번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고, 프린스가 그 릴라드의 수비력을 감춰주는 데다가 칼 쿠즈마가 3, 4번에 어쨌든 라인업을 그 밸런스, 공수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있고, 쿤보나 뭐 로페즈도 최근에 홈경기에 좋은 힘을 보여주고 있고, 미러키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홈경기 프론트 코트의 어떤 그런 힘들, 그리고 코트 맞이 워낙 잘 남는다라는 것들. 인디애나도 오늘 뭐 결정대가 없어요. 다 나오긴 합니다만 할리버튼 위주로 분명히 풀어나간 팀은 맞고, 외곽에서 성과를 못 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인디 입장에서 많은 득점을 좀 하긴 좀 어려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만약에 릴라드랑 쿤보가 모두 출전 가능한 미러키라고 한다면 홈 미러키 보겠습니다. 충분히 접근하기 좋았던 구간이었다. 미러키 승리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헨 승리. 그리고 지금 보면 인디애나 형들 오늘 원정 백투백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바를 봅니다만 조금 조심은 하자. 원정 백투백 팀이 끼어있기 때문에 미러키 승 마헨 승에다가 오바 봅니다. 자, 다음은 샌안토니오와 뉴올리언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샌안토니오, 어제 제가 그 샬럿 경기에서 형들한테 샬럿 프렌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샌안토니오도 어쨌든 지금 이 라인업으로 많은 득점은 불가능할 거고, 샬럿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결국 클러치에서 밀려서 샬럿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제가 샬럿 형들한테 역배 프렌을 드렸던 거였는데 의도치 않게 흘러갔어. 양쪽 다 많은 득점을 동반을 했고요. 특히 샌안토니오가 수비가 아예 안 되는 모습들. 얘들 지금 수비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투 팀이 야투에 대한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수비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얘들 수비도 안 돼요. 그런 부분들. 뉴올리언즈도 지금 뭐 전혀 문제없는 라인업을 오늘 들고 나오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이언이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이언 정말 잘하는 게 얘가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죠. 최근에 체중감 성공하면서 자이언도 지금 3번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얘가 파워포워드인데 진짜 스몰 포워드의 역할을 소화를 잘해주고 있어. 그만큼 몸이 많이 날렵해졌다. 본인이 지금 이제 대학농구 시절 포함해가지고 최근 근 한 몇 년간
가장 적은 몸무게가 나가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뭐 준비 상당히 좀 잘 된 것 같고, 뉴올리언즈 입장에서 오늘 뭐 사실상 풀 라인업입니다. 야투를 기반으로 한 또 팀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가 조금 약하다라는 게 마음에 조금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일단 오바 먼저 좀 보겠습니다. 차라리 오바가 낫다. 뉴올 보실 분들은 차라리 오바 접근하시고요. 저는 이거는 야투 대 야투 게임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 이제는 아시겠지만 당연하게도 홈팀이 역배를 받았다면 저는 홈팀 역배를 보겠습니다. 세난 역배 프렌 그리고 오바 볼게요. 물론 샌안토니오도 백투백 경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배당이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뉴올리언즈 원정 경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팀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가 야투 팀이고 또 얘들이 벤치 라인이 원정만 가면 잘 못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 다음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뉴욕 닉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너무 잘 풀리는 팀이에요. 진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지금 반대 찍기 정말 쉽지가 않죠. 제가 직전 경기도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문제점은 마행이 가능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마행을 찍고 보는 경기들이 가끔 일반 승관할 때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막 그러잖아. 차라리 마행 못할 거면은 그냥 져버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프로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얘네들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이제 토토하는 분들이나 마이너스 핸디캡을 하기를 바라는 거지, 얘네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 승만 해도 되거든요. 이 조건이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지금 저는 이 팀이라고 봐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얘들은 마이너스 핸디캡이고 지랄이고 그냥 이기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골스가 최근에 게임을 하는 걸 보면요, 점수가 벌려지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점수가 벌어지기만 하면은 바로 로테를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살짝 좁혀진다 싶으면은 다시 컬이 놓고 주전들을 넣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골스는 지금 마해나기가 충분한 그런 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멀리 뛰어야 되고, 지금 얘들도 멀리 바라봐야 되고, 6연승 구간이고, 선수들 많이 좀 늙었고, 버틀러, 그린, 지금 요 보십시오, 커리 다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은 자원들이다 보니까 사실 골스 입장에서 홈 경기에서 지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마행하기도 쉽지가 않다. 뉴욕 닉스 입장에서도 일단은 뭐 홈 연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전 위주로 돌아가는 팀이 하루를 쉬었다라는 거 분명히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브런슨 없다라는 점에서 스테픈 커리한테 이 1번 구간 너무나도 크게 밀릴 수밖에 없다. 골스 승 상당히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뭐 물론 이제 마인도 봅니다만 마인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마인 보실 거면 오바를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골스 마인 볼 바엔 오바가 낫다, 이 정도는 또 아니기도 해. 닉스가 부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닉스가 100득점도 못 넣는다 하면 이거는 골스가 제 아무리 많이 넣어도 언더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골스는 어쨌든 적당한 득점만 터지면은 벤치 멤버들 다 투입시키는 팀이기도 합니다, 요즘. 골스 승은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일단 팀이 워낙 잘 풀리잖아, 그지? 팀 잘 돌아가고 있고, 오랜만에 골스가 막 진짜 리그다운 리그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지? 그때 우승 한번 하고 나서부터는. 자, 다음은 덴버랑 워싱턴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술적인 부분에서 이게 볼 이유가 없어요. 오늘 덴버가 레이커스한테 좀 진땀승을 거두긴 했는데 레이커스가 그냥 너무 잘했어. 덴버가 형들 130득점이나 했습니다.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레이커스가 오늘 2군 라인업 가지고 120득점 이상 해버리면서 너무 잘했을 뿐이지. 그 부분이고, 워싱턴은 일단은 원정 연전. 얘들도 최근에 보면은 수비를 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득점에 대한 기복이 원정만 가면 많이 심해집니다. 얘들이 홈 경기에서는 많은 득점을 동반을 하는데 문제가 원정에서 지금 기록했던 평균 득점이 100득점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만큼 생각보다 원정 경기에서 많은 득점을 동반하는 팀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덴버가 홈 경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평균 홈 득점이 120점대 중반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봤을 때, 그러니까 워싱턴이 100점대 후반대란 말이야. 얘가 107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원정 평균 득점이.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오늘 이게 지금 마이너스 핸디캡 기준점이 12.5점을 맞았는데 딱 거기에 걸쳐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만큼
뭐 전반적으로 홈 평득 그 다음에 원정 평득의 그냥 대결이 아닐까. 이거 뭐 덴버 일반승 똥배 가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보겠고요. 다만 이게 전력 차이가 형들아, 이 요키치를 막아낼 만한 자원이 여긴 없어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덴버는 홈 경기에서 요키치 볼을 합니다. 5번 못 막으면은 사실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팀이 사실 또 덴버 원정 경기 뛰는 팀들이기도 하고요. 워싱턴도 조던 풀이 정말 뭐 미친 듯이 터져주지 않는 이상 직전 경기 레이커스 같은 느낌을 또 바라기도 어렵고, 이거는 뭐 12.5 마인 가면 되지 않을까요? 덴버 승에다가 마인 승, 언더바는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죠. 제가 오늘 봐드렸던 대부분의 NBA 경기들을 오바 쪽으로 많이 좀 접근을 한다라는 건데, 유튜브 형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체적인 분석도 물론 제가 다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모든 경기들 다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드리는 그 주력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형들? 자, 다음은 에버튼과 웨스트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형들아, 유튜브 형님들도 숲TV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생방송 참여하시면 제가 1순위라는 걸 챙겨 드리거든요. 가끔씩 또 좋아 보일 때는. 어제 제가 1순위를 잡아드렸던 게 미네 오바였어요. 미네 오바. 생각보다 형들이 제가 어제 프리뷰를 미네 마헨을 꽤 좋게 프리뷰를 해드려가지고 미네 마헨 쪽으로 좀 많이들 보셨더라고. 좀 안타깝긴 한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숲TV 오시면은 제가 1순위 이런 거 다 알려드리니까요. 놀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아르마다 여기 77777 카톡 요거 친추하시고 연락 주시고요. 자, 다음은 에버튼과 웨스트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이제 오늘 또 축구 구간인데, 오늘 축구가 또 상당히 괜찮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또 미국 축구도 제가 오늘 4연 도전 구간이고요. 또 오늘 보시면 또 J리그 또 갖고 오기도 했고, 오늘 또 축구가 나름 또 이제 승부 구간이기 때문에 또 축구 구간도 오늘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 에버튼 대 웨스트햄인데, 뭐 에버튼 지금 주전 자원들 공격 라인들 다 빠졌죠, 여러분들. 칼버트 르윈에다가 은디아이까지 빠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벤치 라인 그리고 1.5군이라고 볼 수 있는 아르망도 브로야 빠집니다. 맥닐도 빠져 있고요. 사실상 이제 에버튼이 이게 힘을 내기에는 애매한 구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에버튼이란 팀 자체는 이 공격력이 좋은 팀은 결코 아니죠. 일단 뭐 중원 구간과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 어느 정도의 조직력과 단단함을 보여주면서도 이 칼버트 루윈의 한 방으로 경기를 갖고 오는 팀이었는데, 아무래도 공격 라인들이 죄다 빠져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분명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얘들이 최근에 조직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웨스트햄도 이제 그 구조 자체가 조금 더 머리가 빵빵한 어떤 타입들입니다. 어쨌든 얘들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지만 이게 홈 경기 한정이라는 것들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지금 웨스트햄의 후방 빌드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들, 그리고 원정 경기에 대한 어떤 그런 약세들, 특히나 웨스트햄이 안 되는 게 지금 측면 라인이 문제라는 건데, 그래도 에버튼이 공격 자원들 다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성과 날 때 보면은 측면 구간에서 게임을 끌고 오는 게임들도 많기도 하고, 결국 뭐 그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이런 경기는 조금 더 실수를 적게 하는 팀이 이기는 구조가 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건 저는 무승부 아니면 에버튼 1대0 햄무 정도 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많이 넣어봤자 1대1까지 보입니다. 0대0 아니면 에버튼 1대0 아니면 1대1 정도. 그래서 언더 정도로 우리가 좀 공통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더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무승부나 아니면 뭐 에버튼 햄무. 조금 더 형들이 이제 고배당 쓰시는 분들은 좀 더 괜찮은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골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콜라라도 제가 확인해서 바로 또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듀단 형님. 또 이런 거는 제가 또 잘못 올리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라. 자, 입스위치와 그리고 노팅엄 구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입스위치란 팀 자체가 그래도 홈 경기에서 변수를 좀 일으키는 팀이긴 한데, 후반 가면 갈수록 좀 많이 최근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게 바로 입스위치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보면은 결장자도 하나 둘씩 또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수비 라인에서 투안체베, 그 다음에 번지, 차플린 다 빠집니다. 그래서 입스위치 입장에서는 이제 홈 경기에서 나름 그래도 웅크리고 있다가 한두 방 터트리면서 역배 뛰어내면서 갖고 오는 게임들이 많긴 한데, 이제 문제가 이제 2025년 올해 딱
들어와서 나서부터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수비 라인에 주전 라인들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뭐 홈 경기건 원정 경기건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멀티 실점씩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홈 경기라고 얘들이 이제 수비를 최근에 이제 잘하는 것도 또 아니야.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하게도 이번 시즌 EPL에서 수비값으로 살아남은 팀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원정 경기에 좀 약세를 띠고 있는 팀이긴 합니다. 최근에 보면 또 원정 3연패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전반적으로 또 실점도 조금은 있는 유형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경기가 사실 이제 언더로 접근하기도 애매하고 이제 오버로 접근하기도 좀 애매했던 그런 구간은 분명히 했는데, 지금의 입스위치의 그 전력 구간,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들,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3, 4위, 3, 4, 5위 또 싸움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노팅엄이 원정 경기의 약세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마행까지 접근하기 어렵겠지만 일반승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이 경기 1대0 아니면 2대0 정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노팅엄이 원정 경기에서 보여주는 그 수비에 대한 문제점이 살짝 좀 있긴 하기 때문에 요거는 언더바보다는 차라리 그냥 일반승 노팅엄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팅엄 승에다가 마햄,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KK 형님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바로 발송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맨체스터 시티와 브라이튼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맨체스터 시티란 팀은 더 이상 형들한테 신뢰가 가는 팀은 아니죠. 워낙에 사고도 많이 쳤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더라? 디펜 챔피언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챔피언이긴 챔피언인데 맨체스터 시티가 다만 이게 이제 많이 몰락해 있는 팀이다. 이게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지금 이제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뭐 바르샤부터 시작해서 미넨, 그 다음에 맨시티까지 정말 많은 강팀들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맨시티의 9패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기록한 그 한 시즌 최다패라는 겁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이 팀 맨시티라는 팀의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 이제 올라오지 못한 거는 분명히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오늘 맞대결할 브라이튼이란 팀에 대한 상성을 좀 보시면은 이 브라이튼도 최근에 뭐 원정 경기를 못하진 않아요. 원정 경기에서 단 2번밖에 치지 않았습니다. 11번의 원정 경기 중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빅6 팀이라 그러죠. 빅6 팀을 상대로도 사실 잘 안 지는 팀이 브라이튼이긴 합니다. 다만 이 빅6 팀 중에서 가장 약점이 뚜렷한 팀이 바로 맨시티입니다. 맨시티 상대로 이제 브라이튼이 총 14번의 경기를 최근에 했는데 14번의 경기 동안 무려 2무 12패. 그러니까 상성 자체가 그냥 개쓰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브라이튼도 어쨌든 그때 노팅엄전에서 그 7대0 대참사가 한번 나온 다음에 어쨌든 반등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게 공격력으로 반등을 한 거지 수비력으로 반등한 건 결코 아니라는 거. 맨시티가 어쨌든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분명히 공격력은 존재하고, 어제 이 팀도 수비력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금 이번 시즌 이런 몰락 사태까지 온 건데, 제가 볼 때 브라이튼의 수비력이라고 한다면 한 골 먹히고 2골 먹히더라도 저는 맨시티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오바 쪽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문제가 3.5를 또 쥐어주기도 했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일단 맨시티 승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헨승에다가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맨시티 승, 그 다음에 오버, 그 다음에 마헨승. 그러니까 이게 저도 축구를 정말 막 주종목으로 막 분석하진 않지만 축구를 분석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NBA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상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더라도 이게 그런 상성들이 꽤 오래 가진 않긴 하거든요. 근데 축구는 보면은 꼭 그 상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사우스햄튼과 울버햄튼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울버햄튼 쪽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이유는 쿠냐도 못 나오고 칼라이지치도 못 나오고 어쨌든 이제 공격 자원들에서 많은 좀 이제 결정자가 있다라는 건데,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 쿠에데스나 황희찬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사라비아도 오늘 출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울버햄튼이 제가 원정 울버햄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제가 울버햄튼 원정 경기를 형들한테 꽤 좀 써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울버햄튼이 원정 경기에서 승점을 꽤 잘 갖고 와요. 못해도 무 이상은 캐주는 그런 경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울버햄튼은 원정 경기에서 한 골을 넣어버리면 잠궈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이제 울버햄튼이라는 팀이 예전에는 공격으로 어쨌든 강대강으로 맞붙었던 경기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최근에 울버햄튼은 어쨌든 본인들의 좀 처지를 조금 더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원정 경기 때 초반에 빨리 골이 터져버리면은 좀 승리를 위한 어떤 그런 경기 운영을 또 하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상대하는 팀이 지금 사우스햄튼, 어떻게 본다면 얘들이 더비 카운티였나요? 더비 카운티가 지금 EPL에서 최소 실점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기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게 지금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기록 자체가 좀 위태롭긴 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만큼 지금 사우스햄튼의 가장 큰 문제는 수비 붕괴죠. 수비 라인이 아예 잡혀지지 않는 모습들. 다만 이제 문제는 수비가 안 되는데 계속 그냥 그렇게 게임을 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수비 안 되면 어쨌든 간에 이런 뭐 최소 승점 기록이라도 따이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사우스햄튼 감독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수비 안 합니다. 수비 안 하고 그냥 어쨌든 공격 라인으로 라인을 잡아놓고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제 감독 입장에서는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팀 입장에서는 손해죠. 뭐 승점도 적을 거고 선수들 개개인도 실점이 늘어나면 사실 좋지 못한데, 감독이 이런 색깔을 명확하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잘린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또 찾는 팀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아싸리 그냥 던져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좀 많다. 이거는 울버햄튼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겠죠. 울버햄튼 승, 그러니까 햄무나 오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또 보니까 2.5점을 주어줬더라고요. 언더오바를. 다음은 본머스와 브랜드포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형들한테 이게 아마 오늘 많은 주력 재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포드가 원정 경기를 또 많은 득점 속에서 이기든 지든 또 경기를 마무리하는 팀이기 때문에, 원정 브랜드포드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바는 공식이다, 또 이런 게 있잖아. 그리고 본머스도 어쨌든 홈 경기에서 화력을 보여주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요, 본머스는 제가 EPL이기 때문에 가져오긴 했는데, 본머스는 진짜 걷잡을 수가 없는 팀이야. EFL로 따지면은 약간 헐스티 같은 느낌이거든. 약간 그러니까 공격이 잘 풀릴 때와 못 풀릴 때가 그 갭 차이가 너무 큽니다.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잘할 때의 그 어떤 득점력과 못할 때의 그 결정력은 정말 천지 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머스의 가장 큰 문제가 수비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을 또 보여주고 최근에 있긴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단일 분명 지표긴 합니다. 뭐 정말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그 박스 안에서 형들, 박스 안에서 보통 기대 득점 값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본머스가 박스 안에서 상대팀의 기대 득점 값이 4점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슈팅 허용률이 무려 70%에 육박을 합니다. 그만큼 본머스의 지금 가장 문제는 수비 집중력이야. 그리고 브랜드포드가 어쨌든 간에 보여줄 수 있는 원정 경기에서 화력은 분명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지금 브랜드포드가 원정 4연승이에요. 생각보다 또 원정 경기를 또 잘 해주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브랜드포드는 이 선수만 안 빠지면 됩니다. 위사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또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그런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배를 받은 브랜드포드의 프랜승에 접근하는 게 저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배팅 구간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언더오바는 웬만하면 배팅 안 하셨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게 3.5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냥 언더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본머스가 터지면 그냥 기준점 무시 오바인데, 본머스가 안 터지면 기준점 무시 언더예요. 사실상 브랜드포드 혼자서 4골 넣긴 좀 어려운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언더 쪽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EFL. 한 경기만 딱 들고 왔는데 괜찮아 보여 들고 왔습니다. 원래 EFL도 제가 나머지 경기를 다 해드리긴 하는데, 오늘 EFL들이 보면은 굉장히 막 양쪽 배당들이 막 2배 2배 이런 경기들이 많아요. 그만큼 좀 어려운 약간 J리그 같은 그런 경기들이 많아서 괜찮은 경기 하나만 갖고 왔고요. 플리머스랑 더비 카운티입니다. 이 꼴찌들의 맞대결인데, 사실 플리머스가 직전 경기 보시면은 포츠머스 원정 가가지고 2골 넣고 이겼는데, 그게 이번 시즌에 딱 2번 있던 원정 2골 승이었거든요. 플리머스의 문제점은 원정 경기에서는 정말 못합니다. 정말 원정 꼴찌급입니다. QPR이랑 같이. 근데 얘들이 홈 경기를 정말 잘해요. 플리머스 홈 경기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리버풀을 FA컵에서 잡았던 팀이기도 했고요. 그만큼 플리머스가 홈 경기가 좋은 점은 수비값이 굉장히 단단해진다는 거. 더비 카운티가 최근에 감독이 바뀌었는데, 이 더비 카운티 바뀐 감독이 좀 공격적인 스타일을 선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나름 공격력으로
전체적으로 홈 경기에서 게임을 잘 끌고 왔어. 문제는 이제 원정 경기입니다. 원정 경기에서 과연 더비 카운티가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고, 더비 카운티의 공격력이 사실 원정 경기 때 많이 떨어지지만 홈 플리머스의 수비력이라고 한다면 사실 더비 카운티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 많은 득점 속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좀 적다. 정말 많이 넣어봐야 한 골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플리머스가 직전 경기 포츠마우스전에서 2골 넣으면서 이겼던데 모두 관여했던 선수 바로 하디입니다. 플리머스는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하디 나오냐 안 나오냐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하디도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뭐 좋은 또 공격력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역배받은 플리머스라고 한다면 충분히 프랜승 이상은 가능해 보인다. 이것은 무아님이 역배입니다. 무아님이 역배이기 때문에 플리머스 프랜스 쪽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접근하면서 고배당으로 역배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해서 플리머스 역배 또는 무승부,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총 NBA 앞전에 더 해드렸던 두 경기 포함해서 8경기와 그리고 이제 해외 축구 6경기 깔끔하게 프리뷰를 끝 맞춰드렸고요. 도움되셨다면 형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이렇게 뭐 전체표만 보시고 배팅하는 것도 물론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정제되어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추려서 그리고 좀 고밀도로 드리고 있는 이 주력 라인들 궁금하다 하시면은 꼭 데이터 문의 카톡 친추하시고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그 고배당표 형들, 그 아침에 미국 축구 고배당표를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거 보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새벽쯤에 올려드릴 테니까 아침에 아침 운동 나가시면서 고배당 하나 한번 구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J리그도 많으니까 J리그 고배당도 하나 또 유튜브 거기 채널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바로 영상은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숲TV 형님들은 빨리 지금 추천서 눌러주시면 제가 전체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할게요.